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4일 병술 5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성균관 생원 조환주 등이 상소하기를 사성 민정은 선행이 단각하고 학술이 정명하여 주부로부터 직강 사예를 역임하고 두 번 사성에 배명되어 20년에 이르도록 항상 교양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삼아왔습니다. 신등은 즐겁게 하급을 받으면서 경앙하여 스승으로 섬겨왔는데 엎드려 듣건대 대마도에 차견한다 하니 이것은 참으로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등은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조정 가운데에 전대할 만한 신하는 적지 않으나 교회하는 성근으로 스승과 선비의 의표되기는 사람마다 능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성명을 고치시어 그로 하여금 교훈에만 전력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단각은 단정하고 성실합니다. 전대는 외국에 사신으로 나간 사람이 본국과 상의 없이 임의로 황제의 물음에 대답하거나 또는 임시로 일을 처리하던 일을 말한다. 성명은 신하의 일신상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내리는 임금의 명령을 말한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4일 병술 6번째 기사 평안도 조전 절제사 박양신, 박성손, 박사영, 김계종에게 각각 초피 오자 한 벌씩을 군관에게 각각 이염 한 벌씩을 하사하고 전제하기를 박양신의 부모는 수원에서 살고 박사형의 부친은 상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관찰사로 하여금 때때로 먹을 것을 주게 하고 만일 질병이 있거든 의약을 주어 치료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4일 병술 7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4일 병술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4일 병술 9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5일 정해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5일 정해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5일 정해 세번째 기사 원상 및 병조에 명하여 적외의 처치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정인지가 의논하기를 적외를 본토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죽이지 않으려거든 청컨대 본도에 통류하여 저희들이 와서 죽이게 하소서 하고 정창수 신숙주 한 명에 홍윤성 조승문 윤자운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이번에 통신사 민정이 대마도의 특송과 더불어 함께 가게 되는데 청컨대 적외를 특송에게 맡기소서 하였다.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이제 적외가 이미 병기를 싣고 잡히기를 거부한 상황을 자복하였으니 청컨대 자세히 서계에 적어가지고 적외와 함께 특송에게 맡겨 저희들이 구분하여 처리하게 하고 통신사는 보내지 마소서. 만약 뜻밖의 변이 있게 되면 삼에게 욕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5일 정해 네번째 기사 신숙주 한 명에가 아뢰기를 대마도 통신사 민정은 문학과 이간이 있어 가히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몸이 작고 풍채가 없어 저 사람들이 보는 바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신숙주 등이 민정이 몸이 작고 풍채가 없다고 말한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민정이 만약 가기를 끓이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이런 말을 아뢰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숙주 등의 주청이 과연 공도에서 나온 것이겠는가. 이간은 관리의 재간이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5일 정해 5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나주의 죄수 백정, 박자곰이, 김석희 등이 역자 이산의 말을 강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수교에 의하여 그 처자는 소재한 관의 노비를 용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5일 정해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5일 정해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종무승을 보내와서 토의를 바쳤다. 그 석에 이르기를 공손히 생각한데 황제 폐하는 거룩한 지위의 높음이 더욱 튼튼하시고 거룩한 수명의 길기가 더욱 장구하시기를 극진히 축원하옵니다. 출우수 종정수에게 매양 해마다 한 척의 배를 보내도록 하여 숙배를 하게 하시니 실로 성은이 매우 큽니다. 근년 이래로 그 사람됨이 순우하고 신중하여 다년간 일에 숙련하였기 때문에 저희 제종에서 뽑아 정병을 맡기고 신은 이제 주로 횡락할 만한 따름입니다. 그저 대마도 한 주가 귀국의 신하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은 은혜와 보내는 배의 수효도 각각 차등이 있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지금부터 이후로는 일본 사선의 수가 저희 제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의 배가 되어 매년 10척의 배를 보내게 해주는 것은 얼마나 지나친 다행이겠습니까? 이미 신에게 허명하셨으니 어찌 귀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인하여 병부 소보 종무승과 대호군 피고 여문을 올려보내어 구두로 거듭 개진하게 하였으며 또 삼포의 쇠한하는 일은 두 번에 걸쳐 이미 연락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상도로부터 하읍에 이르기까지 군사일로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전과 같이 시행하게 되어 마치 시건을 한 것 같아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종무승을 보내어 자세히 말씀드리니 존명을 받들어 며칠 내로 쇠환이 이루어지게 하겠으므로 감히 근로서 아뢰었고 다 갖추지 못합니다 하고 또 석에 이르기를 요전에 내이포와 부산포의 주민의 가옥이 서로 연접하여 화제를 만나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 이에 스럽게도 관원을 보내셔 술과 안주를 가져 서로 위로하면서 먹게 하시고 거기다가 관고까지 더하여 서로 진제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우리 백성이라도 바다가 막히고 땅이 달라서 완급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이제 성은의 지중함을 실감하고 거기 부끄러움을 품었으나 너무도 절실하고 황송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귀국의 중으로서 표류하여 오도에 이런 자를 만난 즉시에 국으로 보냈더니 보답으로 하상 것이 더욱 후하여 건건히 진기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내려주신 숙상은 모든 말 중에 특출나고 빠르기가 월등하여 용이 물을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옛말에 말 한 마리가 나가고 나니 기북이 말이 없다란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이 오고서는 우리 한 고을에 또한 말다운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섭섭함을 아울러 느끼며 감사하는 정성이 지극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정병은 정권이고 횡락은 문세에 서명하여 결제하는 일이다. 쇠하는 외국에서 유랑하는 동포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진제는 진휼하고 구제합니다. 숙상은 준말을 말한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6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6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장유성은 통사로서 중국 조정에 출입하면서 시정의 무리들과 더불어 물건을 매매하여 추리하는 일을 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를 비천하게 여기는데 그가 임금의 명을 받으러 사자가 되었으니 이미 우리 조정의 수치가 되었고 또 공조 참의로 가함한 것을 중국 조정에서 어찌 진실이 아님을 알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육조는 곧 중국 조정의 육부와 같고 우리나라의 통사는 곧 중국 조정의 서반인데 중국 조정에서 어찌 서반을 육부의 당상으로 삼겠습니까? 중국 조정에서 어찌 서반을 육부의 당상으로 삼겠습니까? 중국 조정에서는 장유성을 미루어 짐작하여 반드시 이르기를 조선 육조의 관리는 비록 통사나 장사는 무리라도 모두 가리지 않고 이를 제수한다 할 것이니 우리나라의 관작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뒷날에 우리나라를 대우는 예절도 또한 따라서 낮아질 것입니다. 장유승이 이미 그런 길로 나섰으니 형평상 그만두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참의로 가함한 것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함은 차함이다. 서반은 중국 명청시대의 관명으로 홍려시에 속하며 백관의 반열을 정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6일 무자 6번째 기사 김유를 겸 충청도 관찰사로 고태필을 겸 황해도 관찰사로 박휘를 절충장군 평안도 병마우후로 삼았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6일 무자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우부승지 김영견에게 묻기를 전일에 사관이 상소한 것을 원상에게 내리어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든 의논이 다만 사관을 출입하는 절차만 의논하고 다른 말이 없는 것은 무슨 일인가? 사관의 출입하는 절차는 구례가 있는데 무엇을 고치려는가? 대신이 비록 홀로 일을 말한다 하더라도 오직 사사로운 말이 있겠는가? 모두 국가의 일이다 하니 김영견이 대답하기를 신이 세조조위의 일찍이 사관이 되었는데 성상께서 정사를 보실 때에 사관은 먼저 들어와서 뒤에 나갔는데 지금도 옛날과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입시하였는데 동쪽 서쪽의 자리에서 미리 연구를 벌려놓고 듣는 대로 기록하였는데 지금은 다 같이 남쪽으로 들어와서 일하므로 동쪽 서쪽의 말은 두루 들을 수 없습니다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상소에 이르기를 무릇 조계나 연향에 전내에서 하는 말은 멀리서 들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선정전 같은 데서 무엇이 들리지 않겠으며 인정전은 과연 깊고 멀기는 하나 그러나 사관이 전내에 들어가는 일은 예전에도 그러한 예가 없었다. 그리고 상소에 이르기를 혹 사관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하며 근래에 폐사하는 자가 혹 승지가 혼자 들어가기도 합니다 했는데 이것은 한때 일이고 금후로는 사관이 마땅히 입시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어 동지사 이승소에게 물으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선왕조의 경련관이 되었을 때 경련이나 조계 때에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 앉았었음은 김영견의 아랫바와 같습니다. 옛말에 장하 유신이란 말이 있는데 권신이 장하에서 여러 신하가 다 나가기를 기다려 홀로 머물면서 사사로운 사정을 아랬다는 뜻입니다마는 지금은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연구는 벼루 등의 제구를 말하고 조계는 조참 때에 문무백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사에서 정사를 아뢰던 일을 말한다. 폐사는 신하가 임금을 뵙고 서울을 떠나 자기의 임지에 가는 인사말을 드리고 알로 임금의 태안을 비는 것을 말한다. 장하는 의장의 아래를 말한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6일 무자 8번째 기사 중국 사랑 감목 정리 등 남자 여자 합쳐 5명이 건주위로부터 동관진으로 도망해 왔으므로 사역원 직장 안인의를 보내어 요동으로 안동해 가게 하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제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전자의 경에게 미리 야인의 운송 횟수를 정하라고 유시하였는데 8월부터 올려보낸 자는 겨울에 답지하게 되어 도로에 전송하는 것이나 관국의 지대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그러나 8월 초에는 수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송의 폐단도 또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지금부터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한 달의 운송을 2~3차례 초과하지 않고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영안남도 절도사 강곤에게 유시하기를 야인이 장난한다는 말을 듣고 조우전 절제사 김숭해를 보내어 군관 5인을 거느리고 가서 경의 절도를 들어 방수를 돕게 하였으니 경은 그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조치하고 사기를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이제 전교를 받았는데 윤대하는 자의 말에 평안도의 방어가 가장 기묘하므로 도내의 지세를 다 안주와 영변에 실어다가 군량으로 하여야 하는데 안주의 15만 녀석과 영변의 11만 녀석이 모두 창고가 없어서 노적을 하여 비에 젖고 썩기 때문에 항상 금방 고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프로 덮게 하는데 그 배단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아직 창고를 짓지 못한 까닭은 백성의 힘을 아끼기 때문이니 만약 노적한 곡식을 헤아려 주어서 백성을 고용하고 창고를 지을 것 같으면 그의 관과 민이 둘 다 편이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습니다. 신등이 군량에 대해 참상해 보니 노적하여 썩게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참건대 그 노유 관찰사로 하여금 창고의 칸수를 헤아려 백성을 징발하고 제목을 놓아서 농한기를 기다렸다가 건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기축 6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내그 민은 검군인데 이제 부방한 자가 영안도의 13인 평안도의 23인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비가 헛소하니 참건대 내금위에 시제하여 아직 구전하지 못한 자를 미리 내금위로 뽑아 시위의 수를 보충하게 하다가 결혼이 나는 대로 직분을 제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부방은 군대가 변경이나 해변을 방비하기 위하여 수절이 살던 일을 말한다. 구조는 산품 이하의 당 하관을 임명할 때 이조나 병조에서 임무를 첨가하면 임금이 구두로 이를 승인하던 제도이다. 당상관을 임명할 때 산망을 올려 낙점하던 제도와는 다르며 한꺼번에 많은 관원을 임명하던 방법인데 해당 전조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하고 형식적으로 절차만을 거치는 데 불과하였다. 참으로 현명합니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기축 7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유가 와서 아뢰기를 신은 편모가 있는데 평소부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신은 독자이므로 차마 멀리 떠나 부임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개차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기축 8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기축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7일 기축 10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8일 경인 첫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올량업의 중추 유상 동계 등 14인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유상 동계 등 3인에게 명하여 차례로 잔을 올리게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너희들이 오래 우리의 지경에 살면서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 왔는데 근래에 들으니 올량압이 너희 무리를 침략한다고 하므로 너희를 변장으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구호하게 하고 있다. 하니 유상동계가 대답하기를 이제 삼국에서 성자를 엄설해 주심을 힘입어 처자가 덕분으로 편히 살고 있으므로 내조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물품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8일 경인 두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 이명숭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에 경상도의 사신으로 가서 민간의 질고를 물었더니 지세의 수납을 12월로 기한을 삼았기 때문에 도로가 험하고 멀며 풍으로 심히 추워서 우마가 죽고 쓰러지는 등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만약 기한을 2월 3월 사이로 물리며 이러한 패단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교생을 세공이나 서리로 삼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만일 나이가 지긋하고 재주가 모자라는 자이면 그만이지만은 나이 젊은 유생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다 강제로 정한다면 한갓 유자에게 굴욕을 품게 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 선비를 높이고 도리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 어떻다 하겠습니까? 여러 고을에서 혹 스스로 원하는 자가 있거나 또 한가히 노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유생을 세공에 충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동부승지 현석교에게 묻기를 지세를 수납하는데 어찌하여 기한을 정하였느냐 하니 현석교가 대답하기를 만약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면 장차 농사 짓는 달에 이르도록
오히려 수납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철로서 한정을 하면 소와 말을 일부러 잃는 패단은 진실로 이 숙명의 아랫바와 같습니다. 만약 이 사물로 물려서 정한다면 가히 패단을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임금이 또 묻기를 처음에 법을 세울 때에 교생을 세공과 서리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신이 지비가 되었을 때 일찍이 이를 아뢰었습니다. 이미 유생이 되었는데도 강제로 서리로 삼는 것은 크게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원상에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시독관 최숙정이 아뢰기를 근자에 남쪽에 외변이 있었고 서북 양계에서도 다 성식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다 세절구도이니 좋게 염려될 것은 없으나 그러나 준비가 있어야 걱정이 없어집니다. 세조조에는 비록 걱정이 없는 때에 있었어도 특별히 도채찰사를 보내어 군용을 관찰하게 하였습니다. 요즘은 방면을 맡은 자가 모두 허물을 은폐하고자 하여 일체 군무에 관해서는 혹 소우하게 했더라도 사실대로 아뢰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대신을 보내어 변경을 순찰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이르기를 옛사람이 걱정이 없는 때에 경계하라는 말을 했다. 나라가 태평함이 오래이니 지금의 이 외변은 비록 걱정할 것은 못되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변방의 혼란이 생기게 될런지 어떻게 알겠느냐. 서도와 북도의 두 도에는 이미 조전장을 보냈지만은 남쪽에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규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승지에게 명하여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현석규가 아뢰기를 국가의 제도에 선군으로서 방수를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먼저 그 고을의 수령을 죄주어 전최를 기다리지 말고 파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군으로 부방하지 아니한 자를 만우가 본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신복인을 보내어 포화를 징수하는데 많은 이는 수백 비를 이르러 혹은 자기 집에서 실어가 혹은 창기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항상 배를 육지에 두어 방수가 매우 소홀하니 갑자기 병고가 있으면 어찌 능히 적에게 대응하겠습니까? 만약 사람을 보내어 순심하여 보게 하면 알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울러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 명승이 또 아뢰기를 하삼도의 우호는 대개 모두 용렬하여 군문이 보탬이 되는 것이었고 군현의 패단만 일으키며 대전에도 또한 평사라 기재되어 있으니 청컨대 우후를 혁파하고 평사만을 두게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교생은 지방 향교나 서원에 다니는 생도이다. 원래 상민으로 향교에서 오래 공부하면 유생의 대우를 받았으며 우수한 자는 생원 초시나 생원 복시에 응할 자격을 얻었다. 세공은 해마다 지방 장관이 수제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보내는 공생을 말한다. 세절 구도는 좀도둑들을 말한다. 군용은 군대의 상태이고 소우는 소홀이고 전최는 전조, 그러니까 이조와 병조에서 도목장사 할 때 각 관사의 장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이다. 상이면 최, 하이면 전이라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다. 성정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최한정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에 충청도의 사신으로 갔다가 죽산, 양지, 용인, 광주 등의 고을을 들렀는데 실롱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들으니 관찰사 김양경이 환자의 징수가 끝나야 체임시킨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풍년이 있어도 구체를 다 징수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흉년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를 둘러보고 물었다.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지난해에 환자를 일시에 직납한 것은 엄하고 혹독한 것 같습니다. 또 감사가 재임되려고 수납을 독촉하면 수령이 백성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심할 것입니다. 청컨대 김양경을 재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환자는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한 공무를 출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전생서 주부 변철산 등 5인이 윤대하였다. 변철산이 아뢰기를 사시의 사냥은 예로부터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이고 강무할 장소도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양주 묘적산의 안팎을 둘러보니 토지가 교박하여 산 밑의 백성들이 능히 생산을 하지 못하고 봄이면 화전을 하여 먹고 겨울이면 뗄나무를 해다 팔아서 먹고 입을 거리를 오직 산만 의지하고 사는데 강무장을 설치하고부터는 백성들이 밭 갈고 뗄나무를 벨 수 없도록 검하여 먹고 입을 권한을 끊었으니 이는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기도 하고 더구나 초목이 무성하여 도적과 모진 짐승의 의지할 곳이 되어 크게 백성에게 해가 되기도 합니다. 청가대 금령을 완화하여 백성의 생업에 자본이 되게 하소서니 병조에 명하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교박은 돌이 많고 메마릅니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신롱한 여러 고을의 정병을 놓아주도록 명하였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9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9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고만으로 체임에 해당되나 그러나 야인의 성식이 끊이지 않고 또 경은 오래도록 변진에 있어 오랑캐들의 사정을 죄다 익숙히 알아서 어루만지고 방어하기를 적당하게 하는데 경을 만약 체임하면 교대하는 즈음에 어쩌다 방수가 소하게 될까 염려되므로 그냥 유임하게 하니 경은 나의 뜻을 체득하여 더욱 힘써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고만은 관리의 임기 만료이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9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9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시간관 이 맹현이 아뢰기를 옛 제도의 약장 및 총통위는 서로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장룡대 파주기의 보병인 정병으로서 장근한 자를 뽑아 방포하는 것을 예습시키고 약장으로 하여금 행진에 따르지 못하게 하고 출입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주하부 승지 이극기에게 이르기를 이 맹인의 말한 것을 원생에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 맹인이 또 아뢰기를 바닷가의 백성으로 가만히 숨어서 해곡에 들어간 자를 청컨대 사신을 보내어 추세하게 하소서 하며 이극기가 이르기를 세조 때에 김사우를 순찰사로 삼아 모두 쇠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가 염의 일을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공부도 도피한 것이니 어찌 다시 가서 사는 줄을 알겠습니까? 다만 관찰사로 하여금 추세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감사에게 이르서 수회하도록 하라 하였다. 해곡은 바닷가 홍해진 곳에나 섬이다. 추세는 부역 또는 병력을 깊이 한 자나 상전에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한 노비를 모두 찾아내어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쇠출은 샅샅이 조사해 찾아냅니다. 군부는 군역과 부역이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올량합 중추 이 아치계 등 7인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경동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엎드려 본월 초 6일의 정목을 보니 정형을 웅천 현감으로 삼았습니다. 웅천은 거진으로서 제포에 사는 외인은 번성하며 외사의 왕래하는 자가 잇따라 끊이지 아니하는데 그 무유하고 접대하는 즈음에 조금이라도 마땅함을 잃으면 반드시 변방의 환난을 일으킬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정형은 본명이 산휘이며 일찍이 만포 절제사가 되었는데 사로잡힌 중국인이 도망하여 본진으로 돌아온 것을 고치게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야인에게 돌렸다가 그 뒤에 일이 발각되어 중국 조정의 견책을 당하고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니 그에게 변진을 맡기기 합당하지 않음을 가히 알 것이며
뒤에 밀양부사가 되었으는 장우를 범하여 일이 발각되어 탄핵을 당하여 형장을 맞는 데 이르러 겨우 벗어남을 얻었으니 그가 수령의 소임에 합당하지 못함을 또한 가히 알만합니다. 이제 정형으로 하여금 웅촌 현감을 삼았으니 어찌 만포와 밀양에서 한 일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그 직을 갈아서 변방의 소임을 신중하게 하소서 하고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도 또한 차자를 올려 정형의 직을 갈도록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목은 관은 인면의 기록이고 무유는 어루만져 편안하게 함이며 장우는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을 말한다. 성균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동부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북부의 참봉 신자치의 아내 이씨가 그 어미 이씨와 더불어 신자치가 간통한 계집 중 도리를 시샘하여 그의 머리를 깎고 고리약하며 또 쇠를 달고 가슴과 언문을 지지고 하여 몸에 완전한 살이 없게 하여 저 흥인문 밖 산골짜기에 버려두었으니 그 잔인함이 막심합니다. 이씨 모녀를 청컨대 공문하게 하소서니 의금부에 가도 공문하게 하였다. 흥인문은 동대문이다. 성균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덕원군 이서의 아내에게 부위로 쌀궁 아우로 40석과 종이 100권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임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1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정괄 장령 이경동이 아뢰기를 정형이 일찍이 밀양부사가 되었을 때 부민의 공세를 관에서 스스로 먼저 서울에 바치고 백성에게는 갑절이나 징수하였으며 아울러 실어 운반한 갑까지 거두어서 백미 200석을 가만히 사제에 실어다 두었다가 일이 발각되어 이를 공문함에 박납은 이미 자복하였고 사제의 싣고 간 쌀에 대하여는 두 차례에 걸쳐 고신하여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만포의 절제사가 되었을 때는 도망해온 중국 사람을 제 마음대로 돌려보내어 죄가 용서할 수 없었으나 세조께서 특별히 이를 용서하였습니다. 이제 웅천은 제포와의 거리가 2, 3리쯤 되어 외사가 왕래하는 길목인데 정형과 같은 자는 이미 청렴결백으로 그들의 마음을 승복시킬 수 없으며 또 접대에 있어 적절함을 잃게 되면 기필코 일을 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정창성 조성문이 대답하기를 웅천은 곧 외인의 왕래하는 문호인 만큼 모름지기 청렴결백한 인물을 써야 할 것이니 정형과 같은 탐호가 어찌 능히 진압하여 복종시키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정이 만약 장조를 범했다면 어떻게 서용이 되어 선정관이 되었으며 이미 선정관이 되었는데 전일의 일을 추론한다면 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지사 이원준이 아뢰기를 정형이 전자의 죄를 지어 사람들이 모두 다 다시 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근자의 연줄로 인하여 선정관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고 의아하게 여겨 말하기를 대간이 어찌하여 탄핵하여 파출시키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정형은 곧 영의정 강맹경의 칠촌 조카이고 예전에 같은 향관으로 드나들면서 문안도 하였는데 강맹경이 졸함에 미쳐서는 강맹경의 집에서 기른 기첩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이를 더럽게 여겼으니 그 행실이 좋지 않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잘 생각해보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형이 강맹경의 첩을 차지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이고 강맹경의 친족도 역시 강맹경은 본래 첩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임원준의 아뢰미 이와 같은 것은 어찌 된 것일까? 박납은 백성들이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토산물로 곡물을 바치는데 농민이 생산할 수 없는 가공품이나 토산이 아닌 곡물을 바쳐야 할 경우에 공인들이 곡물을 대신 바치고 그 값을 백성에게서 갑절이나 받던 일을 말한다.
고우시는 고문하여 조사합니다. 향관은 그 성의 시조가 태어난 고을 또는 그 성이 붙여지는 관적을 말한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주하부승지 이극기에게 일러 말하기를 정형이 밀양과 만포에서 죄를 범했다 하니 이제 변방을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를 다른 직으로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1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원상 정창선 조성문과 도승지 신정 등이 아뢰기를 사헌부집이 이형원 지평 윤회 사관은 사관 박승질 정은 이 계통이 주방에 숙직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으로서 병조의 탄핵을 당했는데 대가는 다만 백관을 규철할 뿐이고 숙직은 않는 것이 상례이오니 청근대 국문을 하지 말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조방은 조신들이 조의 시각을 기다리는 곳이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1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1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우부승지 김영견이 아뢰기를 권병을 아래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니 만약 한번 옮기면 패단을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주가 대신의 말을 듣고 계책을 따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근일의 대신이 말한 일은 매우 쉬운 것이어서 비록 신충으로부터 결단할 일이라인데도 또한 먼저 계달을 합니다. 또 인주의 큰 고난은 벼슬을 주고 상을 줄 따름인데 근일의 대신들이 벼슬할 사람을 자주 추청하니 더욱 미편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하니 김영견이 대답하기를 근일의 김인린을 추천하여 승무는 판교로 삼았고 또 정효항의 우천을 추청한 것은 이는 모두 가히 신단할 일인데 대신이 먼저 이를 아뢰었고 박휘를 천가하여 당상관을 삼기까지 하였는데 다 잘못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신이 말한 것이 옳으면 쓰고 그러면 안 듣는 것은 다 내 뜻대로 체결하는 것인데 지금 말한 일은 과연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있으면 진술하지 않는 것도 또한 대신의 도리가 아니다. 박희는 요즘 성식이 있기야 특히 당상관으로 올려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방어하게 한 것이다 하며 시간관 노공필이 아뢰기를 박희의 일은 신등도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인의 성식이 이제 긴급하지 않고 또 우후는 반드시 당상관으로서 하지 않아도 되며 더구나 당상관은 곧 중요한 관직이므로 공의 없이 함부로 제수하면 불가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올려주었다가 뒤에 만약 공이 있으며 무엇으로서 그를 상주겠습니까 하고 김영견이 아뢰기를 천거함을 입어 관직을 제수받은 자가 은혜를 선발한 사람에게 돌리게 되므로 뒤에 패단이 생길까 싶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신충은 임금의 마음이고 신단은 임금의 결단이며 천발은 발탁하여 천거합니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장괄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풍천부사 김유원은 본래 탐나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마땅하지 못한 자입니다. 지난 8월에 본직을 제수받았는데 9월에 본부의 아전과 주민 40여인이 말 35피를 가지고 와서 맞이하려 하였으나 김요한이 즉시 부임하지 않고 돌려보내게 하였으며 또 다시 사람과 말을 뽑아가지고 왔는데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임하기 전부터 배단을 끼침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부임해가지고 백성을 병들게 할 것은 가히 알만합니다. 청컨대 개차하고 추국하여 과제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개차하도록 명하였다. 탐나는 욕심이 많고 나약합니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신롱한 여러 고을의 파적 위를 놓아 보내도록 명하였다. 파적위는 5위의 하나인 충좌위에 속한 군대이다. 정원은 2,500명으로 목전, 편전, 주, 역 등 시험에 2가지 이상을 합격한 사람으로 편성한 특별부대를 말한다.
성전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공주의 정병 임무손이 계모 신씨의 무덤을 파서 이장한 저는 유리 차명에 해당합니다. 많은 일이 특사가 있기 전에 있었으므로 준례로서는 마땅히 용서를 입을만 합니다마는 그러나 임무손의 죄악이 깊고 중함으로 특사에 통과했다는 것으로 논하에 아주 석방함은 불가하니 청컨대 정가사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가사변은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는데 죄인은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서 살게 하던 형벌을 말한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친 뒤 사관 박승질이 아뢰기를 김유한이 8월에 직임을 받고도 곧 부임하지 않고 유련하여 지금에 이른 것은 반드시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우부승지 김영견에게 묻기를 김요한이 어찌하여 오래 머무르는 것인가 하며 김영균이 대답하기를 반드시 재계와 거둥으로 인하여 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니 박승질이 아뢰기를 김요한이 70여일을 머무르는 것이 어찌 재계를 위한 수일의 연고와 하직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풍초는 피폐한 작은 고리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불만으로 여기어 오래 머물러 피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하고 영사 정창선은 아뢰기를 신자로서 소임을 받고서 어찌 까닭없이 70여일이나 묵혀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이 수령을 제수하소서. 그리고 이조와 형조는 법으로 마땅히 독려하여 보내야 하는데 김요한이 오래도록 머물면서 출발하지 않으니 아울러 이조와 형조에게도 문책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르기를 다만 김요한만을 추문하게 하라 하였다. 대사는 하직 인사이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포서 사포 박원신 등 5인이 윤대하였다. 박원신이 아뢰기를 승인이 말을 타고 성중으로 들어오니 청컨대 이를 금하게 하소서. 임금이 김영견에게 물어 이르기를 전에 금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매 김영견이 아뢰기를 승인은 부모나 동생을 만날 일이 있으면 성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일이 아니면 성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타는 것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에서도 중의 기말을 금하였으니 지금도 또한 금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4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올량합 대호군 등합 산합 등 7인이 와서 토일을 바쳤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4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이르기를 최숙정이 추천하기를 대신을 보내어 변방을 순찰하되 한두 대신만으로 불과하다고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열병을 한다고 하면 외인이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하겠지만 사람을 보내어 병선을 점검하는 것은 예사이니 저들이 반드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지사 서거정이 말하기를 진실로 성상의 하교와 같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4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난신 최오의 아내 은아지와 아들 가질동과 딸 부허읍이를 방면하게 하였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4일 병신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4일 병신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5일 정료 첫 번째 기사. 호조 참판 김지경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중국 조정에 가서 하정을 하게 하였는데 백관이 표문을 배송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15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선정 전에 나아가 야인 도읍도 등 14인을 인견하고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해마다 성관을 바치어 우리의 번리가 되었는데 근래에 들으니 올적합이 너희들을 침학한다고 하므로 변장으로 하여금 보호하고 구휼하게 하였으니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경비하여 안업하도록 하라 하니 도읍도가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성 밑에 살면서 성심으로 효순하고 무릇 성식이 있으면 언제나 와서 보고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알았다 하고 이어서 물품을 내려주기를 차등 있게 하였다. 야인이 나간 뒤에 영의정 신숙주와 좌의정 한명회가 아뢰기를 일전에 최숙정이 남쪽에 외변이 있었고 서계와 북계에 다 성식이 있으니 청컨대 중신을 보내어 변어를 경락하게 하소서 했는데 그 말이 옳은 듯 하오나 그러나 요즘 적외를 잡아서 도주에게 통유하였는데 만약 중신을 보내어 변방을 순찰하게 하면 우리 백성들을 소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마도에서 반드시 의심할 것이니 다만 감사나 병사를 하여금 연애의 성자를 순행하여 살피게 하고 굳이 대신을 따로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열무가 아니니 이제 비록 외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하를 보내어 방어하는 일을 검찰하게 하는 것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며 신숙주 등이 다시 아뢰기를 바로 요즘에 외변이 있었으니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아직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약은 경륜하여 다스립니다. 성조실록 48권 성조 5년 10월 15일 정조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조 5년 10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48권 성조 5년 10월 1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조 5년 10월 1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외의 첨지 평송이라 쇠모 가게 등 2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6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6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6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친 뒤 우구성지 김영견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날의 권신의 일을 말하면 너무 쉽게 한다고 아뢰었을 때 상상께서 그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신이 갑자기 다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정 정사의 득실에 있어서 상상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대신이 계적하는 것은 옳지만은 작상이나 언사는 마땅히 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지 대신이 먼저 스스로 이를 청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전일에 김인민을 천가하여 승문원 판교로 삼았는데 신의 생각에는 김인민은 특이한 재주가 없고 나이도 거의 치사할 때가 되었으니 천거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정효황은 판교로서 마땅히 갈리어야 할 것인데 동반으로 승진시켜 서용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정효황이 당상으로 승진된 것만도 성상의 은혜가 이미 중한 것인데 또 동반으로 서용하도록 청한 것이 옳습니까? 또 박휘를 현명하다고 하여 우후로 제수하였으면 비록 당상관이 되지 않았더라도 감히 나라일에 진퇴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당상관으로서 우후를 삼는다고 하면 일찍이 당상관이 되고서 박휘보다 현명한 자가 또한 많은데 하필 박휘이겠습니까? 대신이 박휘를 당상관으로 삼고자 하여 처음에 추청한 것도 옳지 않거니와 반드시 소청을 얻은 뒤에야 그만두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일전에 내보낸 조전 절제사 사인에게 작을 더해주지 않고 특히 초구를 하사하여 위로하였던 것인데 박희는 이미 당상을 배수하였는데 또 초구의 하사를 요청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수레와 의복은 공이 있는 이에게 내려준다 하였으니 임금이 상으로 주는 것은 수레와 의복보다 큰 것이 없는데 어찌 공이 없으면서 이미 관작을 제수받고 또 갓옷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일전에 대간이 조방을 권직하였다 하여 요사에 회부하여 추국하게 하였는데 대신이 작은 실수를 가지고 대간을 추국함이 불과하다고 하여 용서하여 줄 것을 계청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옳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박휘를 당상으로 승진시킬 것은 그때 갑자기 변방의 방어를 아주 맡기는 것이므로 장려하여 권면하여 보내고자 한 것이다. 또 조전절제사에게 이미 초구를 주었으며 박희도 또한 조전하기 위하여 임지로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또한 마땅히 내려주어야 하는데 내가 이를 잊었던 것을 정성의 말로 인하여 깨닫고 이를 내려준 것이다. 대전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을 대신이 말하지 아니하면 어찌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만약 대신이 경의 이러한 논의를 듣고 혐의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옳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김영견이 말하기를
신도 또한 대신에게 전체적으로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은택에 관계된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시간관 홍귀달이 아뢰기를 대신이 말하는 일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과 신하가 다같이 조심하여 서로 공손한 마음을 합해야 한다 하였으니 무릇 좋은 계획과 좋은 꾀를 만약 대신이 말하지 아니하면 누가 상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김영견은 그러하지 못한 것을 깊이 염려하여 이를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김영견이 말하기를 남방 연애의 성분은 말하는 사람이 다 이르기를 풍년이 들면 쌓아야 한다 하였는데 근년에 하삼도의 농사가 잘못 잘 되었으니 마땅히 쌓을 만합니다. 창원, 밀양, 양산 등의 고을은 모두 바다에 닿아 있으면서 성이 없으니 만일 불우의 일이 생기면 장차 어떻게 이를 막겠습니까? 모름지기 점차적으로 쌓게 하소서 하니 홍기달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영안도 평사가 되었을 때 이 도는 군사와 말이 날래고 셈이요 적이 다니는 요충에 모두 진영을 설치하여 걱정이 없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삼도는 백성이 병사를 알지 못하고 또 활을 잘 쏘는 자도 없어 깊이 염려스럽습니다. 삼포에는 외인의 종류가 날로 번성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옛날 진나라가 여러 오랑캐와 더불어 섞여 살다가 그대로 호환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것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영균에게 이르기를 전일의 경상도 감사와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진과 업의 여러 성의 신축을 할 것과 퇴락하여 수보할 것을 순시하고 아래도록 명하였는데 이미 유시를 내렸느냐 하니 김영균이 말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그늘에 조관을 보내어 남쪽 지방을 순심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섬 오랑캐들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의심할 것입니다 했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설사 조관이 순찰한다고 하더라도 대마도에서 어떻게 이를 알겠습니까? 만약 외인이 이를 들을까 의심스러우면 삼포 외에 전라도 충청도 여러 포구를 순찰하는 것도 또한 옳을 것인데 대신이 고집하여 불과하다는 것은 어떠한 까닭입니까? 하자 홍기달이 말하기를 관리를 보내어 순찰을 하게 하는 것은 실로 좋은 방책입니다. 만호가 비록 조관이 오는 것을 듣고서 미리 먼저 조차에 그 죄를 면하라고 꾀할 것이지만 역시 방수를 엄중히 하고 튼튼히 하는 한 가지 방책입니다. 또 들으니 그늘에 외인이 배의 수리를 증가시켜달라고 요청하여 사사로이 대신에게 물건을 주었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얕고 깊은 곳을 엿보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국가의 일은 모두 대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외인이 어찌하여 아무가 아무 관직을 맡고 있는 것을 알아서 이와 같이 뇌물을 주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통사가 말을 퍼뜨린 것이니 뒤로는 마땅히 엄금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김영견에게 이르기를 들으니 외인의 방수가 된 자가 외인과 더불어 오래 있어 외어를 다 배웠으므로 국사를 누설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며 김영견이 말하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를 자주 교체하게 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은 그러한 법이 없느냐 하자 김영견이 말하기를 법이 비록 있다고 하여도 지금은 사실상 능이해진 형편입니다. 하니 홍기달이 말하기를 어떤 청탁을 따라서 그 뇌물을 받았으면 그들은 반드시 생각하기에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청한 것을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으로는 청탁한 말을 비록 그대로 들어주더라도 뇌물을 주는 물품을 물리쳐버리며 그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입니다. 하며 김영견이 말하기를 전일의 하교에서 이르시기를 만약 뇌물 주는 것을 받고 그 청한 것을 그대로 해준다면 불가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성상의 하교가 당연한 것이 오니 대신이 청탁을 인하여 뇌물을 받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종정수가 배의 수를 더해줄 것을 청하여 사사로이 대신에게 뇌물 준 것은 정상이 가증스럽다마는 그러나 종정수는 장차 대관이 될 것이니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또 굳이 거절하여 받지 아니하면 가지고 온 외인이 속으로 불평을 품을까 염려스러워 그렇게 받게 하였다 하니 홍기달이 말하기를 처음에 사사로이 뇌물이란 말을 들었을 때 사절하여 말하기를
어찌 감히 사살이 주는 물건을 성상께 계달하겠는가 하면서 물리쳤더라 하면 저희도 국가의 기강에 굴복하였을 것입니다. 또 만일 예조의 당상이라면 외인도 잘 알 것이지만은 다른 대신은 통사의 말을 듣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은 일이면 그만이지만은 만약 큰 일을 사살이 인해 통한다면 그만한 패단은 키워서 안 되니 받은 물건을 싸서 되돌려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받았으니 어찌 가히 되돌려 보내겠느냐. 또 도주도 다만 정성을 표한 것뿐이고 별다른 마음이 없다고 하니 이제 비록 청을 따른다 하더라도 어찌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얻었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치사는 벼슬을 그만둡니다. 진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함이고 골직은 숙직을 빠뜨립니다. 배는 세견선이고 방수는 방을 지키는 일을 맡아봄이고 대관은 대마 도주가 보낸 외관에 와 있으면서 공무하는 무명, 쌀, 문서, 사무 등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말한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7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동부성지 현석규가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래기를 지령 제궁의 중 홍수가 관비 숙비를 간통하고 분수성의 급료로 정한 쌀과 잡물을 사사로이 주므로 참봉 안자이가 안변의 관청에 보고하여 제궁에서 내쫓았는데 홍수가 원망하여 안자이를 해치려고 꾀하여 능실 근처에다 불을 질렀으니 유리 고의로 남의 집에 불 지른 자로서 자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매 봉흥부원군 정찬성이 대답하기를 이 유리 홍수의 죄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산릉이나 군거를 훼손하려고 한 꾀한 율에 비춘다면 합당하겠습니다. 하고 예조판서 이승수가 아뢰기를 율에 이른바 고의로 남의 집에 불살은 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 불을 지른 곳에서 잡아야 하는 것이니 이 유로서 죄주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홍수가 비록 산릉에 방화하였다고는 하나 곧바로 붙잡힌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마도 의옥인 듯합니다. 하니 정창순이 말하기를 무릇 고의로 불지른 자를 잡은 연후에 단죄한다고 하는 것은 혹시 애매하게 무턱대고 무고한 자에게 미쳐질까 염려한 것인데 홍수의 일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홍수가 본래 능침을 경동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사분으로 인하여 안자이를 모함하려고 한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지릉은 태조의 정조부인 익조의 능이고 제궁은 제실이며 분수승은 분양하고 수도하는 중을 말한다. 옥은 의심스러운 옥사를 말한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7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7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예승석과 평안도 조우전 절제사 박양신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예승석에게 이르기를 도내에 이번에 사변이 있었으면 승평이 오래되어 방수에 반드시 소홀했던 것이니 경은 그를 곡진하게 조치하라. 또 그 도의 주민들이 많이 해곡에 깊이 들어가 살면서 외인들과 더불어 물건 매매로 교통하므로 헌단을 읽어 일이 생길까 염려되니 그들은 모두 쇠출하게 하라 하고 박양신에게 이르기를 정해년의 서정 이후로 아직 변경이 없었는데 이제 성식이 있으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방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평은 태평 세월을 말한다. 성조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7일 기해한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7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17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포세별감 예문관 교리 최한정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충촌도 율봉찰방 김사원이 일찍이 창조기생 변양대를 간통하였는데 국상뒤에도 이어 간통하면서 승차하여 출입할 때 역마를 태우고 다녔으니 죄가 종중하여 장 100대와 유 3천리에 처하고 패상 안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하니 장은 때리고 패상 안에 기록하는 것은 속바치게 하여 외방에 부처하도록 명하였다. 승차는 완명을 받들어 지방으로 차견합니다. 종중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조차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패상안은 패상인 녹안의 준말로 윤리에 관한 죄를 범한 죄인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부처는 형벌의 한 가지로 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거주지를 제한하여 귀양살이 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7일 개야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48권 성종 5년 10월 1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대마도주가 특성한 외인이 예조에 고하기를 산포에 사는 외인으로 횡포하고 방자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굳이 도주에게 돌려보내어 알리고서 처치할 것이 아니라 조간으로 하여금 무리들과 함께 산포에 가서 처치함이 족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죄주는 것으로 하여 원망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말은 단연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연히 말하여 일러줄 것은 우리나라가 당초에 산포에 살기를 허락할 때 도주와 약속하기를 때때로 자손을 쇠안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미 장성한 자손들을 한 사람도 쇠안하지 않고 그 가운데 또 횡포하고 방자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만일 도주가 산포의 외인을 주문해 보면 마땅히 스스로 알 것이니 모름지기 도주에게 돌아가 보고하고 약속대로 처치하게 하소서. 또 이제 외인이 전라도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외인은 처음에 본도의 문인을 가지고 고기를 낚으러 온 것이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기를 싣고 우리 병경을 침범하였으니 가히 고기 낚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불가하니 모름지기 도주에게 돌아가 보고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다만 이번에 특송된 외인이 그를 해득하지 못하니 청컨대 전라도 경찰관 및 의금부에서 추언을 일일이 풀어 설명해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오늘 특송 외인에게 베푸실 잔치는 청컨대 별다른 예로 물품을 내려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문인은 우리나라에서 왕래하던 외인이나 야인들이 그 추장으로부터 가져오던 통행증명서이다. 일본에서는 대마도 종씨가 도항증명서를 발급하였다.